한 회고록에서는 평생 교황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사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La porta è aperta, è una delle opzioni normali, ma fino ad oggi non ho bussato quella porta, non ho detto andrò di questa stanza, non ho sentito pensare a questa possibilità, ma forse questo non vuol dire che dopodomani incomincia a pensare, no? 다만 교황청은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황의 회복과 복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식사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 병세가 호전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교황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전 세계 가톨릭계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온한 밤을 지냈다고 교황청이 현지 시간 23일 아침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밤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교황은 휴식을 취했다고 짤막하게 공지했다고 AFP 등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88세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뒤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인구의 80%가량이 가톨릭인 필리핀을 비롯해 한국, 케냐,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천주 교도들이 주일 미사에서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교황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계 곳곳의 천주교인들은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낸 쾌유 기원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스라엘 등 모든 무력 분쟁 지역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교황이 미리 준비했지만 직접 전하지 못한 메시지였다고 바티칸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88세의 고령인 교황은 이달 초 기관지염을 앓다가 지난 14일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교황청은 이번 9일째인 20일 교황이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23일 교황이 평온한 밤을 보냈고 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재 교황이 가벼운 심부전증이 나타난 상태며 약물 치료의 피드백을 기다리기 위해 예후에 대한 발표는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일인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와 부제 서품식은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했습니다. In mezzo a noi. E questo ci obbliga a rendere ancora più forte, più intensa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인구의 80%가 천주교인 필리핀 등 세계 곳곳의 신자들은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Kita mo naman po namin sa media na may sakit po si Pope Francis. Sana po gumaling na po siya at maging okay na po siya. Madami po kaming mga Pilipino na nagpipray para po kay Pope Francis. 한편 교황이 입원 중인 병원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등 바티칸 인근에서도 교황의 회복을 기원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남과 선물, 나눔 이 세 가지를 성찰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이는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들 곁에 계시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 찾지 못할 힘을 주어서 놀라움을 안겨준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질병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모두를 더 강인하게 해주는 경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질병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희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희망은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무엇보다도 고통은 늘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충실히 믿으면서 받아들이고 갖고야 할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의 자리들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자리라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장소에 있든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천사이자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은총 가득한 만남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병중에 있거나 아픈 이들을 돌보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 희년에 특히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함께하는 여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찬가이자 희망의 노래가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교황은 그 선율이 조화로운 사회 전체의 일치된 참여를 사랑으로 이끌어내도록 돕자고 요청했습니다. 매년 문헌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죠.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 파장은 컸는데요. 국내 언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했는데 사실이 다릅니다. 전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지난달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발간한 이탈리아 신학생 양성을 위한 지침과 규범 문헌을 교황청이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헌에는 동성애를 지향하더라도 독신으로 남을 경우 신학교 입학 허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동성애 남성의 신학교 입학 허용에 관한 후보는 국내에서도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헌의 44항입니다. 해당 문항에는 양성 과정에서 동성애 성향을 언급할 때 식별하기 위해 이주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제 지원자들은 자유와 책임을 기반으로 독신과 순결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 부분만을 인용해 동성애 남성들도 순결만 지키면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장의 앞부분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의 신학교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그 대상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 성향을 보이는 사람 또는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부분만을 편집해서 순결함만 지키면 그리고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도 마치 신학교 입학 가능한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간 경우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 성소의 선물을 바탕으로 한 한국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에도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은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신부는 교회는 동성애자를 혐오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제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교회의 가르침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탄할 일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거든요. 사제가 되는 것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신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선천적 동성애자들에 한해서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가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행위는 쾌락의 도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즐거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많은 죽음의 문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해요. 낙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격의 침해라든지 혹은 우리가 성폭행이라든지. 방신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소수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교회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우리 개인의 아픔이나 힘듦에 대해서 귀는 기울이고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야기들이 하느님이 원하는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PBC 전은지입니다.